지금부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스웨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잘 알려진 것들로는 리액트, 뷰, 앵귤러라는 제품들이 있고 그들을 이어 새롭게 떠오른 제품이 바로 이 스웨이트입니다.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은 그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스웨이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writeless 코드입니다. 즉,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적은 코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간결함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정확한 설명보다 한 줄의 코드를 보는 게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는 프론트엔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상태값을 각각의 프레임워크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와 달리 스웨이트의 경우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 방법인 let을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특히 스크립트 영역에서는 프론트엔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문법을 배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크업 영역에서는 간단하게나마 HTML 작성을 동적으로 만드는 몇몇 장치만 배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 프론트엔드를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스웨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웨이트의 모든 것을 다루긴 힘들겠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스웨이트의 핵심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할 요소는 state, 즉 상태값입니다. 스웨이트, 아니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상태값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값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구동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state라고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변수를 두고 이 상태값의 상태에 따라서 HTML과 CSS로 화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let count는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state입니다. 이 상태값은 HTML 영역에서는 대괄호 안에 상태값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함수 핸드클릭은 상태값인 count에 1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함수 형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상태값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핸드클릭 메소드는 마크업 영역에서 onClick 이벤트에 연동해서 실제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감지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상태값은 바로 적용되어 이 상태값을 사용하는 곳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이트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이곳에서 REPL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REPL을 통해서 우리는 별다른 설치 없이 스웨이트 코드를 입력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웨이트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다가 조금 전에 본 코드를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고 작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상태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상태값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곳에서 스크립트 블록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let은 count 그리고 0으로 해서 상태값 count라는 상태값을 만들고 기본값을 0으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count를 변경하는 핸드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 즉 메소드의 역할은 count에 플러스 1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크업 영역, 즉 HTML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이곳에다가 우선 이 count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 상태값의 경우 상태값을 마크업 영역에서 나타날 때는 대괄호 안에 상태값 이름을 표현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 있는 상태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그 버튼에 onClick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 핸드클릭이라는 우리가 만든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우리가 이 클릭수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핸드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상태값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크업 여행에서 몇 가지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긴 했지만 스크립트의 경우는 100%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웨이트가 가지는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상태값의 경우 기본이 되는 변수는 물론 배열, 그리고 객체, 그리고 객체의 배열 형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웨이트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리액티비티, 즉 반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웨이트에서는 $: 기호를 이용해서 리액티비티적인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응성 기호를 이용해서 코드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더블드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값이 let으로 선언되는 것과 달리 더블드는 반응성 기호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블드는 카운트가 변경될 때마다 2를 감지하고 해당 카운트에 2를 곱한 값이 됩니다. 반응성 기호는 변수뿐만 아니라 대괄호로 감싸서 특정 영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 반응성 기호 안에 콘솔 로그들은 카운트와 더블드가 변경이 되면 로그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조건문과 사용해도 됩니다. 예제에서는 카운트가 10보다 같거나 클 경우 얼럿을 나타내고 카운트 값을 9로 변경시킵니다. 이 반응성 기호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의 호출과 달리 선언만 하면 그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열을 감지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발사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마크업 여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태값과 연계되어 상태값의 변화에 따라 도움이나 내용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예제의 경우는 카운트와 더블드는 변경이 되면 해당 변경내 값이 표현되고 카운트의 경우에는 1과 같을 때는 타임이, 그리고 그 외의 값에는 타임스가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직접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스웨이트 사이트의 REPL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된 코드를 클릭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액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카운트와 함께 카운트의 값이 변하면 이 카운트에 곱하기 1을 한 값인 더블드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콘솔 로그에 카운트와 함께 더블드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의 경우에는 10보다 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얼럿 창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업 여행에서의 경우 카운트가 1과 같을 경우에는 타임이, 그리고 1이 아닐 경우에는 times라는 값이 표현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응성 기호로 변수나 영역을 만들고 선언을 하면 대상이 되는 상태값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성 기호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기능들의 연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제에서 봤듯이 우리는 카운트라는 상태값을 변경시키는 액션만을 취했지만 카운트가 변경되면 카운트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곳에서 그에 맞는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콜 없이 자동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패턴을 선언형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현실 세계로 비유하자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식을 물을 수동으로 틀었다 잠그는 샤워기와 비슷하다면 이 선언형 방식의 경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화재 경보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다 보면 이런 반응성적인 특성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메일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새로운 메일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알람으로 나타내고 메일의 개수를 표시하는 각종 카테고리를 더하며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목록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언형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기존 방법보다 훨씬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이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은 SPA, 즉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페이지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SPA입니다. 이런 SPA 구조 앱을 만들 때 페이지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의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넣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작은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조합해 가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블로그나 사이트의 경우로 보자면 상단의 헤더, 사이드의 어사이드, 내용의 콘텐트, 그리고 하단의 푸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콘텐트에는 개별 포스트를 독립된 컴포넌트로 만들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에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가 포함될 수 있고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는 필요한 기능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레고 블록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컴포넌트가 모여서 하나의 앱이 되는 형태이므로 완성된 앱은 구조상 트리 구조를 가집니다. 앱.스베이트라는 제일 상위 컴포넌트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다양한 컴포넌트가 위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스벨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스벨트 사이트에 REPL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임의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헤더와 콘텐트, 푸터가 그거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별다른 내용이나 기능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컴포넌트인지에 대해서 H 태그 또는 P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작성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된 컴포넌트들을 앱.스베이트 컴포넌트에서 불러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불러와야 합니다. 불러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해야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헤더부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불러온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때 꼭 대문자로 시작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컴포넌트도 불러오겠습니다. 컨텐트라고 해주고 마지막으로 푸터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모르고 대문자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푸터.스베이트라고 해서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자, 이제 제가 만든 이 임의의 세 가지 컴포넌트를 다 불러왔고 이 컴포넌트들을 여기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HTML 태그를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헤더 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내용이 나타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태그들, 나머지 컴포넌트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트 이렇게 배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푸터도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배치된 컴포넌트들은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REPL에서 이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 X를 누르면 컴포넌트가 삭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컴포넌트들은 프롭스를 이용해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롭스의 경우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상태값을 전달하는 것으로 단방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사용 방법은 컴포넌트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그 안에 상태값의 이름을 작성하는 것으로 값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받는 측에서는 export less로 값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롭스의 경우 이미 말한 것처럼 단방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의 상태값을 변경할 경우 상위 컴포넌트에 변경과 관련된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를 상태값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받는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export less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위 컴포넌트에서 전달받은 상태값을 그냥 변경해버릴 경우 상위 컴포넌트의 상태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rops를 이용한 상태값의 제어의 경우 꼭 상태값에 위치한 상위 컴포넌트에 이처럼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를 전달해서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든 예제의 코드를 분리해서 기능에 따라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렇게 클릭을 하면 카운트와 더블드가 나타나는 이 앱을 컴포넌트를 여러 컴포넌트별로 기능을 쪼개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이 카운트와 더블드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count comp.spate라는 컴포넌트에다가 기능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spate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import count
컴프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에서 count comp.sweight라고 해서 지금 count 컴포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count comp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props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count와 그리고 더블들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제 count comp 컴포넌트에서는 스크립트 영역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넘긴 count와 더블들을 받은 다음에 표시해주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이 콘솔 부분도 한번 그냥 이쪽으로 count 컴포넌트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되는 결과는 기존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지금 이 버튼에 해당하는 요 클릭스를 누른 이 부분도 한번 btn 컴포넌트에다가 기능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통해서 btn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불러와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btn 컴포넌트를 배치한 다음에 역시 이 부분도 이제 props로 지금 넘겨야 될 값이 count와 그리고 count 값을 변경하는 핸들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달한 다음에 이 btn 컴포넌트에다가 다시 한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스크립트 영역에서 우선 전달된 props들을 불러야겠죠. export let을 통해서 count와 그리고 핸들 클릭을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 영역에서 살려주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작동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기능이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tn 컴포넌트에서 이 부분만을 또 한번 라벨 컴포넌트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pp.selt가 아니라 이곳에서 import 라벨 컴프라고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잠깐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라벨 컴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props로 넘겨줄 부분은 이번에도 역시 count를 props로 해서 넘겨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 컴프에서는 당연히 또 역시 처음으로는 스크립트 영역에서 export let으로 count를 받은 다음 이 count를 여기에서 이제 표현해 주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오류가 났는데요. 보면까 여기에 제가 오류가 났네요. 스크립트라고 해야 됩니다. 스크립트라는 부분을 잘못해서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count가 1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time이라고 표시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times로 나타내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능별로 컴포넌트들을 나누고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면은 기존과 같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행된 결과는 똑같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별로 기능이 분리되어서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중에 이제 확장된 앱을 만들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props는 결국 상위 컴포넌트에서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면 다시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런 방식을 단방향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리액트 뷰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신 패턴입니다. 핵심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만 변화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props를 이용하면 상하관계의 상태값 조작은 용이하지만 수평 관계거나 혹은 컴포넌트끼리의 거리가 아주 먼 경우에는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컨텍스트, 디스패처, 그리고 스토어라는 것을 이용해 통신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강좌에서는 이 전역 컴포넌트 통신에 스토어를 적극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HTML 영역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프론트엔드는 결국 상태값에 따라 화면을 그려주는 역할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스웨이트에서는 그 화면, 즉 HTML 도움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논리블록입니다. 논리블록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if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단지 스크립트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HTML 영역, 즉 마크업 영역에서 상태값에 따라 분기를 나누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마크업 영역에서 대괄호 안에 샵if를 작성하고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이 참일 경우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면 되고 :S 후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후에는 꼭 /if로 닫아줘야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하나의 조건을 작성할 수도 있고 elseif를 이용해서 더 많은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제를 통해서 실제 조건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블록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잠깐 작성해 둔 이 코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드의 경우 OAuth라는 상태값이 있고 이 OAuth 안에는 loggedi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패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 로그인, 핸들 로그아웃을 통해서 이 OAuth의 loggedin이라는 값이 true 또는 패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true가 되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패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여기에 상태값 true 패스만이 나타났는데 이곳에다가 true일 경우에는 로그인 중입니다. false일 경우에는 로그아웃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기존에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주석 처리하고요. 조금 전에 배운 조건 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괄호 안에 샵if를 하고 여기에다가 상태값 OAuth.loggedin을 써주고 이 로그된의 상태가 true일 경우에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닐 경우에도 있겠죠. else일 경우에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 조건 블록은 꼭 마무리할 때 /if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실제적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true일 경우에는 로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true가 아닐 경우, false일 경우에는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false일 경우에 false인 상태에서는 로그아웃이라고 나오고 자, 이것을 로그인으로 만들어 보면 true가 되고 true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값에 따라서 도움을 제어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바로 이 스웨이트의 논리블록입니다. 다음으로 반복 블록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블록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for 또는 each와 같은 반복문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배열의 내용을 HTML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괄호 안에 샵2를 작성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작성할 배열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as를 이용해 순서대로 들어오는 배열의 내용의 이름을 설정하고 데이터가 객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객체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ach로 닫아줘야 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반복 블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toDo스라고 되어 있는 객체로 이루어진 배열을
한번 이 마크업 영역에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L 태그 아래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본 반복 블록, 즉 샵 each로 작성을 하고, 여기에 다음에는 반복할 배열의 이름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toThs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s 다음에 이 toThs로 통해서 들어오는 배열을 순서대로 받을 이름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저는 to도라고 작성하고 있고, 이 반복 블록 역시도 당연히 /each를 통해서 닫아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li 태그 아래 스팬 태그를 작성하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내용을 작성할 텐데, 객체를 보면은 객체에는 지금 id, contents, 돈이라는 어떤 이름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금 toThs를 객체 하나의 이름은 to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괄호 안에 toThs.id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toThs.content 그리고 toThs.돈을 써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성한 순서대로 실제로 값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열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 블록을 이용하면 이런 배열 형태의 상태값을 쉽게 연속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품 리스트나 SNS의 글 목록 등을 나타낼 때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스웨이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웨이트의 또 다른 핵심 기능 중의 하나로 컴포넌트 간 전역 통신을 사용하는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